그리고 약 먹든지 수술하든지 그래 하라고 그리고 오는데 또 2시간 걸려가지고 우리 양 박사님에게 전해주세요. 그건 주님의 사랑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 환자도 계시고 가족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좀 이제 질문하시면 그러면 우리 박사님이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신청자가 오늘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한편 감사한 것은 암 환자가 우리가 별로 없다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제 먼저 우리 말씀을 한번 우리 하실까요? 우리 우리 암 아니라 괜찮습니까? 아, 예, 암 아니라 예, 말씀 하셔도 괜찮네요. 마이크 다른 분들 해야 되니까. 우리 나오셨을 때는 목사님. 우리 가능하면 우리 목사님 마이크 하나 좀 더 있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요. 나오시면. 예, 이거 아니 여기다 대고 이렇게 대고 그래야 다른 사람. 저희 남편은 4월 8일 날 소변에서 피떡 같은 게 한 2개 나왔어요. 2개 나와가지고 이제 병원에 동국대병원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초음파하고 CT 찍었는데 뭐 별 이상은 없고 전립선 수치가 이제 PSA 수치가 뭐 7.3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받아가지고 집에 왔거든요. 왔는데 5월 5일 날 또 이제 피떡 같은 게 안 나오다가 근데 소변 검사를 그때 했어요. 했는데 소변 검사상에는 피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와가지고 이제 뭐 그 배양 검사도 했는데 뭐 아무 이상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5월 5일 날 또 이제 피떡 같은 게 또 나왔어요. 한 이틀 정도에 하루에 한 3번 정도. 그리고 또 5월 17일 날 또 이제 피떡 같은 게 또 이제 2-3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동국대병원을 새로 갔어요. 가서 방광 내시경 검사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더니만 종양이 뭐 이제 2개 정도 보인대요. 뭐 2-3개 정도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암인가 제가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만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수술할 때 떼가지고 이제 조직 검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술 날짜를 이제 그 다음 주에 제가 받았는데 이제 제 남편이 지병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외계너 유가종증이라고 외계너 유가종증 그 외계너 유가종증 약간 희귀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거 하면서 이제 그게 맨 자가 면역 질환 비슷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그 한 지가 벌써 한 몇 년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괜찮았는데 그래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그 교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소견서를 받으러 가서 그 삼성병원에 저희 남편이 이제 서울 삼성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고 싶어 해요. 거기 이제 모든 의무 기록이 거기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이제 다음 주라도 뭐 수술을 할 수 있고 삼성병원은 이제 7월 1일 날 제가 예약을 잡아놨거든요. 방광 그 내시경으로 뭐 전신마취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마음인지 아닌지 지금 확실히 모르는데 이제 거기가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진통제를 갖다가 한 10몇 년 먹었어요. 그 수술을 하면서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그게 안 나왔어요. 안 나가지고 면역 억제제를 먹고 지금 있거든요. 먹고 진통제를 상당히 많이 먹어가지고 그 진통제 때문에 뭐 방광암이 왔는지는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동국대병원에서 하면은 뭐 다음 주라도 수술 날짜가 잡힐 것 같고 삼성병원에는 7월 1일 날 예약을 해서 진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받고 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연세가 지금 나이가 지금 우리 나이는 77인데 만으로 75이라고 생일 안 지났으니까. 그래서 교수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네. 그 오줌에서 이제 피가 나오는 것은
이제 돌이 여러 계통 저 콩팥에서 그다음에 그 관, 그다음에 방광 이런 데서 이제 돌이 아주 흔해요. 특히 이제 나이 좀 들고 하면은 몸에서 이제 칼슘이라는 것이 자꾸 많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칼슘이 우리 몸에서 필요한데 좀 지나치게 많으면은 돌이 자꾸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이 그 콩팥에서부터 내려오다가 이렇게 그 요로 벽 같은 걸 긁어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그게 이제 염증을 일으켜서 또 이제 암도 생기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방광 옛날에는 방광암, 그다음에 요로, 그다음에 콩팥 이걸 다 따로따로 취급했는데 지금은 암이 그 세 군데서 어디서 생겨도 같은 암으로 다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면은 그 이제 암 덩어리가 크면은 금방 보이죠. 그러나 이제 그 초기의 암들은 그 이 벽에서 이렇게 이제 약한 그 세포가 증식돼서 생기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시경 같은 걸로 보고 긁어가지고 그 세포를 이제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게 암이 있다 안 있다 이렇게 알거든요. 물론 이제 그 요로를 싸고 있는 전립선이 문제가 생겨도 오줌에 피가 나와요. 그러나 그보다는 이제 지금 아마 방광에 이제 암이 생긴 것 같은데 대부분의 그 방광암은 이렇게 비교적 좋은 암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일로 좋은 치료는 옛날 결핵에 쓰던 BCG 접종이라는 있어요. 이제 그 균을 죽이는 그것을 이제 방광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이 지금도 제일로 이제 흔한 치료의 초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냐 없냐 그것은 내시경으로 보아가지고 알 수도 있고 그걸 긁어내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걸 것이 가장 흔해요. 그걸 이제 영어로는 파필로마라고 하는데 아주 악성이 암이 이제 양성암인데 그게 이제 악성으로 변하죠. 그런 거 같으면은 긁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BCG 접종하듯이 이제 그 약 액체를 방광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치료하면은 뭐 대개 10년, 20년은 그대로 가죠. 그렇지 않고 이제 또 이제 암 중에 이제 아주 악질적인 암이 있어요. 그건 방광에 벌써 생겼다 그러면 이미 그 위에 요로나 콩팥에도 거의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치료하려면 그 기관을 다 뜯어내야 돼요. 그리고는 이식 수술을 해야 돼요. 이제 콩팥 이식 수술. 그런데 그것은 되게 이제 피가 계속 나와요. 나왔다 안 나왔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나쁜 건데.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도 이제 살아계신 분이 한 분 있는데 산부인과 의사인데 부산에서 개업을 아직도 하고 계시는 90세 된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40년 전에 오줌에서 피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에 가서 조사를 해도 뭐 다 멀쩡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있던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조사를 해도 오줌에서만 피가 나왔는데 그 피를 조사해보니 그게 암세포, 암 덩어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암이 있는 건 틀림없고 어디서 왔냐 모르는데 오줌에서만 있으니까 그러면 콩팥, 요로 이 방광을 다 떼어내고 그 콩팥
이식 수술을 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다 의견을 몰았는데, 그분이 하필이면 그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 자기가 들고 있던 그 간호사하고 결혼을 한 지 6개월 만에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혼 생활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방광 수술을 보면 오줌통을 여기다 차야 되거든요. 배 위에다가. 마치 직장암을 수술하면 똥통을 여기다 차야 돼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너무 좋다고 그래요. 화장실 안 가니까. 그리고 요새는 그게 아주 플라스틱으로 잘 돼가지고 그냥 금방만 갈아 끼면은 되거든요. 냄새도 안 나고 그거 아주 잘 돼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은 똑같은 거 하자 그러면 그렇게 살 바에 난 죽겠다 그래. 여기다 이 배 앞에다가 똥통이나 오줌통 차고 살 바에는 죽겠다. 참 신기해도 너무 달라요. 항상 미국 사람 그렇게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 싫어요. 근데 이분도 나 그렇게 해봐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지켜봅시다. 그래가지고 1년에 2번씩 한 5년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올 때마다 다 이렇게 해도 여전히 오줌에서만 나오지 누가 사진 찍어도 멀쩡해. 그러니까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은 판국인데 5년 만에 암이 싹 퍼져버렸어 몸에.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이 약을 선택을 하는데 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해서 이제 그때도 제가 그냥 뭐 짐작으로 3가지 약을 장에 쓰는 약, 이 장에 쓰는 약을 거기다가 써본들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뭐 안 쓸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장에 쓰는 약 또 흔한 거 3가지를 합쳐서 썼는데 한 달 만에 싹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서 그 사람이 예수 믿기서 원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너무 감격적이라. 그런데 싹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데 계속 이제 그럭저럭 지내가지고 또 한 5년을 잘 지냈는데 피에서도 이제 이렇게 오줌에서도 피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좋다고 했는데 5년 지나니까 또 피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나 이제 치료 않겠다. 그만두겠다.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신혼생활도 한 10년 지났는데 부인이 관절이 류마티성이 생겨가지고 부인이 이 걷기가 힘든 거야, 아파서. 그러니까 그 부인 이렇게 자기가 간호하는 것이 더 힘들으니까 이 치료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지켜보자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산부인과를 다 때려쳐고 이제 했는데 그냥 그대로 지금 한 5년 전에 다시 개업을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부인이 걷기가 힘들으니까 부인 간호하는데 자기 뭐 피 나오고 이런 건 피 나오는 말은 아직 상관도 안 해요. 근데 여전히 피는 나와요. 그런데 그 안에 암세포가 있는데 뭐 별 사진 찍어 뭐 해도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줌에서 피가 나온다 하니까 그 부분 생각이 당장이 나는데, 이게 그런 것을 봐도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오래 사냐 알 수가 없죠. 자기도 살기 싫어했어요, 한 10년. 그런데 그냥 계속 살으니까 피가 계속 나오면서도 살아야지 어떻게.
근데 이제 다행히 자기 부인이 아프니까 거기에 그냥 신경을 쓰니까 자기 피 나오는 건 이게 그냥 대수롭지 않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걱정하실 건 없고 제가 볼 때는 그 방광에 생긴 파필로마라는 것이 생긴 것 같은데 그건 내시경으로 쓰다보고 긁어서 확실히 한 다음에 그게 이제 BCG 접종 하듯이 거기다 약을 넣으면 그건 다 없어져요. 한 달 정도 지나서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그렇게 뭐 금방 빨리 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연구. 아까 그 7월에 그렇게 이제 나쁜 그 암 같으면 피가 계속 나오고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동국대에서 보관하는 다음 거하고 주에 수술 네, 날이고요. 삼성병원에서는 7월 1일에 진료가 그러니까 뭐 삼천이나 동국대나 다 똑같아요. 그거 뭐 본인이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그 괜히 삼성하면 뭐 잘 고칠 것 같아도 절대 그런 생각 없어요. 적어도 그 한국의 종합병원의 의사들은 이걸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염려 없어요. 아까 제가 강의에서 말했지만은 본인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 본인이 포개 갖고는 7월달에 이제 해갖고 그때 수술해도 뭐 그렇게 네, 지금 얘기 들어봐서는 그런 거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본인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제 그러면은 그 신경 쓰고 이러는 것이 오히려 병을 더 악화시켜요. 그런 사람은 그냥 동국대 가서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마취해가지고 들여다보고 긁어내고 그러면 진단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이제 삼성에 가서도 결국은 그렇게 한다고요. 이 삼성에서나 동국대 하는 거 똑같아요. 절대 그거 염려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 나고 나서 예. 뭐 어떻게 수술하고 나서는 뭐 수술하고 수술을 그거 이제 그러면 그 병리 그 소견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냐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얘기 들어봐서는 그런 아주 흔한 좋은 그 암 같으니까. 세 가지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재발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은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이제 제가 경험으로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안달안달하고 될까 안 될까 뭐 이렇게 이제 의사나 병원도 믿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재발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무식한 사람들 또 이제 그냥 깡패들 이렇게 뭐 될 대로 되라 죽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주 치료받아요. 그게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 걱정하실 거 없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부사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저희 누님 얘기인데요. 그 2년 전에 폐암으로 수술했습니다. 폐암으로 수술했고 처음에는 그냥 그 종양 수치가 좀 높아서 검사해서 했는데 열어보니까 3기로 폐암을 진단받아서 2년에 했는데 현재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종양 지수라고 있던데 그 종양 표지자 수치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월 달에 30, 2월 달에 40, 3월 달에 50, 5월 달에 60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어서 1월 달에 한번 전시 패치라고 해서 한번 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래서 의사들은 뭐 더 찍어보자, 더 찍어봐야 된다, 뭐 기다려봐라라고 했고요. 수술한 후에 그 4번의 항암수 치료도 했었고, 뭐 그 위에 뭐 어떤 치료나 약은 없고, 현재 몸에 어떤 증상이나 그게 전혀 없이 그 표지자 수치만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대학 집이 대전인데
뭐 계속 수치가 꾸준히 올라가가지고 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제 폐암이 아직 치료 중인데 그래서 지금 한 3개월씩 3개월마다 한 번씩 서울의 그 아산병원에 주를 받으러 오는데 그래도 어떤 문제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서 이 이제 암에서 나오는 물질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암 수치다 이런 걸 측정을 해요. 근데 한 암에서 되게 100가지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 둘 가지고 이렇게 판정하는 것은 그게 쉽지가 않고 또 정확성이 없어요. 특히 폐암은 이 암 수치가 별로 그렇게 정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CEA라는 것이 이제 측정을 한 건데 그게 원래 장암 이런 데는 정확성이 있어도 폐암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담배 같은 거 피웠다든지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있으면 확 올라가요. 올라갔다 내려왔다도 그러고 저러나 지금 이제 그 폐암은 아직도 대부분이 이제 담배하고 연관돼서 자기가 여자분들은 담배를 안 펴도 담배 피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담배를 왜 못 피게 하는 거니? 담배를 피면은 유전자가 변형을 일으켜요. 유전자. 그러니까 폐병, 폐암만 걸리는 게 아니고 모든 병, 특히 혈관병을 담배 때문에 혈관병. 그래서 못 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매청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담배를 만들어도 피울 수가 거의 없어요. 현재 법으로 담배 피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 해가지고 저희 그 병원에도 그 2, 30층 그런 높은 빌딩 옥상에다가 조그만 방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연통을 딱 만들어 거기서 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가보면 그냥 줄을 서가지고 있어요. 1시간 줄 서가지고 거기가 조금 피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결국 못 피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중독에 빠진 사람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뇌가 그 나쁜 짓, 아까도 제가 강의했지만 그 중독 특히 하지 말라는 거 한 사람은 그 뇌가 그런 나쁜 걸 오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걸 하게끔 충동질을 해요, 뇌가. 그러니까는 담배, 뭐 술 이런 중독, 마약 절대 못 고치게 돼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냥 별짓을 다 해도 조금 좋아져 다시 나빠져 조금 이런 거지 근본적으로 못 고쳐요. 왜냐면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 게 문제죠. 근데 지금 폐암은 이제 그 유전자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폐암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물질 중에 유전자 변형을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이 측정을 해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유전자 변화가 특이하게 몇 가지가 있어요. EGFR이라는 그 유전자 변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약을 쓰면은 그냥 언제 그랬냐지 뇌뭐 여기저기 터졌던 게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1년 지나면 또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그 이제 한 100가지 그런 이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한 가지를 우리가 억지로 때려 부시려면 다른 것이 그걸 그냥 보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표적 치료라고 해요. 표적 치료. 이제 항암 치료도 했지만은 이제 표적 치료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표적 치료를 안 했으면은 또 표적 치료도 하고 거기 그 다음에 요새 이제 그렇게 해도 또 표적이 하도 많으니까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안 되니까 요새는 거의 어떤 병이든지 면역 치료를 근본으로 하고 면역은 이제 우리 몸을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떤 병이든지 이게 스스로 이기게끔 우리 몸 안에 그 면역 세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암이 딱 생기면 그 면역 세포가 작동을 못하게 고리를 딱 걸어요. 그래서 그 고리를 풀어주는 약들이 한 30여 가지, 고리가 한두 개야지 30몇 개가 있어요. 폐암에는. 근데 그 하나하나마다 다 지금 약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 고리가 있으면 그 다음 고리가 또 이게 이제 보상을 하니까 이것도 되게 한 6개월 지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폐암에는 옛날은 폐암 걸리면 1, 2년 만에 다 돌아가셨어요. 5년 살았다 그러면 많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그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 옛날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다 한광옥이라고 그다하고 저 어려서부터 친구거든. 그 부인이 폐암으로 뇌에 6개가 퍼져 있는데 지금 20년째 계속 치료하고 있어요. 20년이 그분뿐만 아니라 제가 이 도와주는 한 10명 환자가 있는데 다 폐암으로 거의 20년씩 살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다른 사람은 일찍 죽는데 왜 오래 사냐 하면 공통적인 게 의사 말을 잘 들어. 하라는 대로 해. 그리고 배짱들이 있어요. 배짱.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부터 설명을 약이 듣고 안 듣고는 모르니까 안 들으면 우리가 계속 약을 바꿔야 되니까 그 약을 계속 몇 차례씩 바꾸다 보면은 암도 지쳐가지고 더 이상 저항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계속 밀고 나가도록 체력을 유지하라. 이 체력을 유지하려면 잘 먹고 마시고, 근데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이 뇌하고 연관돼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우선 근심 걱정이 쌓여 있으면 먹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환자가 이게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 의지. 그리고 근데 그 의지가 있으려면 목적이 있어. 내가 살아서 뭐하게? 지금 암 걸렸어. 그 미국 사람들 나 이번에 꼭 나서야 되겠다. 왜 나서야 되냐? 반드시 정확한 이유를 대요. 근데 한국 사람한테 김 박사 이번에 꼭 나서요. 왜요? 그러면 답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서야 되겠대. 그게 다른 거예요. 그 목적이 있어야 돼. 이게 평소에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죽여야 될까? 이걸 평소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 우리는 어떻든 죽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죽어 사는 문제에 있어서 대담해져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생각 안 하다가 갑자기 걸리면 자기만 걸린 것처럼 착각을 해. 그러니까 막 분통 터져가지고 잠을 못 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데 폐암 환자는 요새 아주 때를 잘 만난 거예요. 약이 많으니까 자기만 계속 체력을 유지하면 뭐 뇌 아니라 뼈 뭐 다 퍼져도 걱정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옛날하고 다른 것이 암을 연구해 보니까 암은 전신병이에요. 1cm짜리 안에는 암세포가 1조 개나 있어요. 1mm짜리 암에는 1000개가 있어요. 1000개. 근데 그 암세포가 잠자는 게 아니에요. 이 전부 다 생물체예요. 생물체라는 건 증식하고 또 이렇게 막 움직여. 혈관을 타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이렇게 우연히 발견한 암은 촉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 재수가 좋다. 그래가지고 우연히 발견해서 수술하면 다 낫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학생 때 서울대학교 선생이 교통사고 이 팔이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와서 사진 찍으니까 폐에 덩어리가 있는 거야. 팔 부러진 거 말고 아무 증세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걸 조사하니까 암이야.
이거 운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수술 딱 했는데 6개월 만에 여기 다 퍼졌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이제 연구를 해서 보니까 암은 처음 생길 때부터 세포가 전신에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유방에 생기는 암이라고 해서 유방을 옛날에 싹 잘라버렸어. 그러면 나서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사람 6개월 있다가 뼈 뭐 여기저기 막 다 퍼져. 간. 그건 왜 그러냐? 이 유방이라는 건 자기 집에 유방세포는 유방의 자기 집. 근데 유방을 다 때려 부시니까 집이 없는 거야. 그럼 자기 집을 되게 뼈나 간에다 친다. 이 집을 놔두면은 계속 그 안에 들어가서 잠자는 거야. 그래 다시 돌고 오고. 근데 요새는 이렇게 수술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수술은 됐으면 꼭 필요한 거. 이제 그 덩어리 남은 거 자꾸 되게 이제 약 쓰면은 한 70-80%가 죽든지 약화돼. 그러나 나머지 20-30%는 이게 그냥 저항을 해. 이게 더 악질 세포가 되지. 그 다음 약으로 또 쓰면은 또 70-80%가 죽거나 약화돼. 그 나머지는 더 악질이 되지. 그렇게 해서 한 몇 번, 4-5번 이렇게 하면은 그 남아있는 그 암들이 악질이라도 이제 숫자가 적지. 그러고도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래서 세월이 가서 그런지 훨씬 활동이 약해져.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환자가 할 것은 체중이 안 빠지게 먹고 마시는 거에 충실하면 돼. 근데 먹고 마시려면은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하려면 의사 말을 잘 하자는데, 이럴까 저럴까 아니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자고 하면은 거기에 딱 믿어버려야 돼. 그리고 아까도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은 그냥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의사가 고쳤다고 해서 그 죽을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또 돌팔이 의사가 했다고 해서 그 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보면 다 똑같아요. 결국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은 재수가 들면 듣는 거야. 재수가 없으면 안 들어. 그럼 계속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안 돼. 고치고 안 고치면 그건 하나님 잘했어. 하나님한테 고쳐달라.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겠어? 그거 안 되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치료하는 의사한테 약을 정말로 잘 선택해. 의사가 모르고 선택하니까 또 이제 치료 받을 때 내가 잘 견딜 수 있도록 나를 좀 강건하게 해달라. 그리고는 더 중요한 것이 항상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이것이 주 기도가 돼요. 그래야지 이제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다. 또 다른 게 그걸 마시고 우리 커피 저을 드릴까요? 하여튼 우리가 이 암 치료도 그렇고 예방도 그렇고 체력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 얘기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마시고 중요한데. 자, 우리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도에 갑상선 갑상선 전절제를 했고 지금 신지로이드를 복용하고 있고요. 2016년도 말에 폐암 수술을 하고 지금 이제 괜찮아졌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여기 나온 이유는 암은 제가 이제 2번 수술했지만 완치됐다고 저는 믿고 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도 감당 못하는 게 과음, 가시, 과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과로를 좀
하다 보니까 몸에 좀 지금 이상이 되고 혹시 암하고 암을 2번 결치다 보니까 아마 뭐냐면 제가 이 손끝 5개가 다 지금 요거하고 이 혓바닥하고 이 입술하고 뜨거운 거에 이게 대면 감각 없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혹시라도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앉으세요. 앉아 계세요. 우선 이제 갑상선암은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내버려 둬도 20년 가요. 갑상선암 수술 안 해도 그러니까 60세 이상은 갑상선에 암이 있다 해도 웬만하면 수술 안 하는 게 좋아요. 내버려 두어서 죽나 그냥 어쨌든 다른 심장병으로 죽나 뭐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불필요한 갑상선 수술을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술을 하자 그러면 예하고 국립대학 병원에 가서 물어봐요. 여기 같으면 여기 국립암센터, 서울 사람은 서울대학병원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립대학 의사들은 어떻게든지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술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봉급은 똑같아요. 어떻게든지 안 해야 자기가 편하지. 근데 이제 사립대학이나 사립병원은 정반대에 어떻게든지 건수를 붙여가지고 수술을 해야 보너스를 받아요. 연말에 보너스.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상선 수술은 이제 안 해도 되는데 하신 거예요, 되게. 그리고 이제 갑상선 그렇게 이제 암이 한번 생긴 사람들은 몸에 벌써 유전자 변이가 온 거예요. 유전자 변이가 왜 오냐? 조상을 잘못 만난 게 강해했지만 한 15%. 나머지는 그 나쁜 습관 담배, 뭐 술, 뭐 삼겹살, 뭐 이게 나쁜 거라는 걸 이제 또 환경, 뭐 미세먼지, 각종 독소가 여기저기 있는 농약,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변이된 거야. 그런 사람은 어떤 암이든지 자주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발 이미 이제 수술해서 지금 뭐 겉으로 봐서는 환자 같지도 않으신데 그러니까는 뭐 그야말로 축복을 받으셨지. 근데 암은 절대 완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다 그냥 50대 60대 다 죽으니까 한 암으로 한 5년 살으면 그냥 다 완치됐다 그랬어요. 왜냐면 뭐 금방 죽으니까. 근데 요새는 100세까지 살으니까 20년 30년 만에 재발한 사람처럼 너무 많이 발랐어요. 20년 30년 후에 재발한다니까. 그러니까는 암은 절대 완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론적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유전자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재발하는 사람들은 낯선 줄 알고 5년 10년 됐다가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 하지 말라는 담배도 피고 또 다시 삼겹살 먹고 또 다시 뭐 이렇게 근데 제일로 문제가 이 피로한 거야. 이 면역성이 떨어지면은 재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 2, 3년 동안에 삼성전자에 있는 사장, 뭐 부장, 뭐 상무 5사람을 내가 도와줬어요.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사람이 다 2, 3년 안에 다 죽었어요. 사장, 뭐 그러니까 그 틀림없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에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칩을 만들 때 그 엄청난 독소가 있대요. 그걸 그 냄새를 맡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뭐 독소가 엄청나게 들어요.
그런 것도 문제였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5사람이 공통적인 걸 보니까 밤을 새고 일을 해. 근데 우리 몸은 반드시 쉬게끔 하나님이 창조해. 쉬지 않으면 제가 말했지만은 이 몸에 찌꺼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찌꺼기가 안 나가면은 모든 기관이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반드시 쉬어야 돼. 이게 쉬는 것이 이렇게 죽은 듯이 자야 돼. 쉽게. 근데 대부분 한국 환자들 제가 보면 특히 이제 한국 여자분들은 침대에 12시간 들어누워 있으면서 잠 하나도 못 잡아요. 그 다음에 12시간 들어누워 있어도 가진 쓸데없는 근심걱정을 다 하고 근심걱정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 4%만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나머지 96%는 정말로 쓰잘데기 해봐도 아무 소용없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근심걱정. 그러니까 그 절대 피곤하게 하시면 안 돼요. 피곤하고 이게 피곤하다 하면 쉬어야 돼. 그걸 재발할 걸 생각해야 돼. 제발 피곤해. 우리 몸은 반드시 쉬어야 돼. 네, 아주 지금 제가 이렇게 눈을 새벽 기도 가려고 이렇게 일어나면 진짜 눈이 다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한 게 또 이제 그래도 또 기도해 살 것 같은데 나와서 기도하면 또 만장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낮에 막한 이 다니면 또 저녁 때 죽을 것 같고. 그렇죠. 새벽에 새벽 기도 간다. 이건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상 소위 이런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 새벽에 일어나. 6시 전에 다 일어나. 두 번째는 책을 많이 읽어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미국의 재벌들 치고 6시 이후에 일어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책들을 읽어요. 책이 자기 전공 책이 아니라 교양서적 이런 거. 얘는 인간관계, 사람을 많이 다루려면은 전부 다 이 대인관계를 다루려면 책을 읽어야 이 전기업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요새 젊은 애들이 전부 다 그냥 뭐 이런 거 뭐 보고 듣는 걸로만 해요. 이게 읽어도 그 이렇게 뭐 핸드폰 이런 곳에서 읽는 거하고 실제 책을 읽는 거하고 뇌에서 작동이 달라요. 그 요새 애들은 뇌사진을 찍어보면 그냥 옆에 귀 옆에 뇌하고 저 뒤통수 뇌가 커져 있어요. 근데 앞에 뇌, 이 앞 이마가 톡 튀어나오는 사람은 다 영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새 애들은 이 앞 이마가 톡 튀어나오는데 드물어요. 하도 맨날 이런 거 보고 이러니까 그 듣기만 해가지고 여기 귀 옆에 하고 귀만 커져 있다니까 사진 찍어보면 여기는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기 지금 잘 지내 오셨으니까 그 새벽 기도는 왜냐하면 그리고 아침에 커피를 넉 잔 이하 마시면 이 각성제거든요. 각성. 그러니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그날 이제 그러니까는 그 사상가들은 다 오래 살고 건강했어요. 왜 진시황 2500년 전에 오래 살라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도 49살에 죽었다니까. 근데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31이야. 평균 수명보다는 한 10몇 년 더 살았지. 그런데 당시에 사상가들,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사람 다 80 넘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좋은 거 먹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김영석 교수 같은 분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오래 살아요.
지금도 제일 오래 살고 건강한 사람 누구냐면 수녀들이에요. 수녀들은 굉장히 절제된 생활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그 기도 이런 것에 아주 집중적이잖아요. 그래서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이 그렇게 맞춰준다는 거예요.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시간을 좀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아까 우리 한 번은 애를 나오는 말씀하셨고, 우리 조장님 말씀하셨죠? 아닌가요? 저희 큰딸이요. 네. 지금 2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조그만 혹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안개처럼 이렇게 풀어져 있어서 2기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항암 치료 그 방사선을 할까 걱정을 했는데 안 하고 온코 DX 검사라고 그걸 해가지고 항암을 하나 이렇게 그냥 치료를 하나 똑같다 해서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너무 그냥 감기처럼 생각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하도 이렇게 유방암 전이가 많다고 하고 또 얘가 이제 39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이 한참 왕성할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 그럼 다행이네. 네네. 이 유방암뿐만 아니라 난소암, 자궁암, 이건 여성암들은 한 7, 80 대부분이 여성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든지 아니면 몸에서 사용되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전 세계적으로 이 여성암이 많은 이유가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한 거야. 결혼을 해도 애도 안 낳아. 애를 낳아도 모유를 안 먹어. 이것은 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몸에서 써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성암은 여성다운 사람이 생겨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몸에 남성 호르몬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여성 호르몬은 폐경기가 되면 싹 없어져요. 반면에 남자들은 이 남성 호르몬이 폐경이 돼도 다 안 없어져. 이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도 예쁜 여자 보면 건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생리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이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바꿔져요. 이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 몸에서 여성다웠게 하는 거 이외에 뇌 기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성들이 치매가 남자보다 10배 더 많아. 왜냐? 여성 호르몬이 없어서 그래. 뇌에서.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바꿔가지고 뇌 기능을 돕는다니까. 근데 여자들은 아예 없어져 버려요. 여성 호르몬이.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성 호르몬을 폐경 후에도 작은 소량으로 먹는 게 좋아. 그 이점이 훨씬 많아. 이제 자궁암. 약을 먹는다는 말씀? 예. 다 약이 있어요. 주사 같은 게 아니고? 약이 있어요. 필이 있어. 그러니까는 이제 그 자궁암이나 이런 것이 염려되거든. 자궁암은 쉽게 진단을 해. 이게 이제 피가 나오니까. 그리고 띄어버리면 그만해. 자궁은 애 낳는 거 이외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미국 여자 30살 넘는 여자 저 자궁 있는 여자 없어요. 다 띄어버려요. 난소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여성들은 특히 한국 여성들은 골다공증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타민 D가 다 부족해. 한국 사람은. 왜 부족하냐 보니까 어려서부터 우유를 안 먹어. 한국 사람들은. 우유에 충분히 바이타민 D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바이타민 D는 햇볕을 안 쬐면 작동을 안 해. 몸에서. 근데 요새 뭐 그냥 햇볕 가리라고 다 난리를 치니까 골프장에 가도 무슨 테러리스트가 오는 거야. 너무 가려가지고. 그러니 바이타민 D 부족증에 다 걸리지.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 여성 호르몬 암은 이제 호르몬으로 치료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개 진단을 했을 때
그 에스트로겐 또 프로제스테론 여성 호르몬의 수용체가 있냐 없냐 이걸 조직 검사에서 이제 알아내요. 그리고 또 이제 HER2라는 유전인자가 변이가 되어 있냐. HER2라는 유전인자가 변이가 있다 하면 그럼 반드시 항암 치료를 해야 돼. 그냥 아주 나쁜 암이에요. 대부분 한 60%는 그 이제 여성 호르몬 그 수용체가 다 있는 거야. 그리고 HER2가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저 지금 젊으니까 타목스펜이라는 약을 5년 쓰면 돼. 5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부분은 괜찮은데 이제 자꾸 예외적으로 생기는 사람이 있어. 그 이제 항상 모든 이 병에는 스트레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스트레스. 아까도 제가 강의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몸에서 이상스럽게 유익하는 물질, 암을 일으키는 물질, 또는 그걸 억제하는 물질, 이게 다 만들어져요 우리 몸에서. 그 밸런스를 뭐가 가장 유지하느냐 하면 운동이에요. 운동, 전신 운동. 그러니까 전신 운동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수영, 돈 안 들고 전신 운동하는 건 걷기하고 수영이야. 그것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요. 어려서부터. 미국서는 좋은 대학은 수영 못 하면 졸업을 안 시켜요. 수영. 그 수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걸 그러면 뭐가 가장 깨느냐 그 밸런스 연구해 보니까 역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이게 없는 적당히 있으면 그게 이제 활력소가 돼.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가 이게 중요한 거야. 한국의 젊은 친구들은 그냥 삼겹살에 소주에 담배 이걸로 해결하려고 해. 제일 나쁜 걸 종합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저더러도 자주 물어봐요. 어떻게 김 박사는 스트레스를 하느냐. 저는 이제 그 취미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그림 그린다든지 또는 이제 악기 같은 걸 특히 찬송가를 악기로 부른다든지 하면은 또는 이제 저도 늦게사 골프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 하는 순간은. 그러고도 이제 그렇게 죽고 사는 거 아니면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려고 자꾸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그 재발하고 이런 사람 보면은 그냥 재발하면 또 치료하면 되거든요. 약은 얼마든지 있어요. 유방암, 이 폐암은 약이 너무 많을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체력만 유지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돼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한국 환자 중에는 암은 유방에 있는데 물이 안 넘어가 목에서 물을 마셔야 이게 되는데 물을 자기도 마시고 싶은데 딱 여기 걸려가 안 넘어간대. 근데 우리가 그런 환자를 어디서 보면 정신과에서 봐요. 이 히스테리라고 있어. 히스테리. 그런 사람들은 관략근이 확 쪼여버린다고. 모든 관략근이. 그러니까 갑자기 심장병이 생길 수도 있고 심장마비. 또 위하고 식도하고 연관 그것도 확 막아요. 이게 넘어가질 않게 돼 있어요. 신경을 지나치게 곤두세우는 거야.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타고날 때부터 남자보다 예민하게 타고났어. 예민하게.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모든 자가 면역 질환이 다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아.
우리 몸에서 지나친 반응을 하는 거야. 그게 평소에 그 예민한 사람은 좀 둔하게 살도록 노력을 해요. 이 신경을 덜 쓰도록 하고 웬만한 거 해도 내가 저런 거 신경 쓰다가 내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우리 여자매님 오늘 나오셔서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처목일 하셨는데 아까 등록도 하시고 너무 배웠습니다. I'm from Mongolia. 네,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몽골에서 오셨다. 교수님, 제가 약간 역류선식도염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출산한 지 5년 정도 됐어요. 근데 원래 출산 전에는 감기도 안 걸리고 몸이 너무 좋았는데 출산하고 나서 갑자기 코가 막히고 그리고 요즘 한 몇 개월 전부터는 계속 초록색 고물 같은 거 약간 가래가 계속 있어요. 여기 아침에 일어나면 대학병원도 가고 약간 병원 등록도 하면서 이렇게 작은 병원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의사들이 정말 저기가 없어요. 딱 뭐가 뭔지 아니면 비염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초록색 고물은 뭐지? 장식인지 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건 지금 얘기 들어와서는 몸에 이제 염증이 있는 건 틀림없어. 염증. 이 염증이 이제 오래되고 그러면 모든 병을 또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증을 이제 빨리 해결하도록 해야지. 그런데 이 우리 몸에서 가장 염증이 많은 데가 입에 균이 한 500개 있어요. 근데 반절은 좋은 균, 반절은 나쁜 거. 근데 이 침이라는 데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이제 효소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침이 계속 많이 나오는 한은 그게 이제 좋은 균과 나쁜 균이 밸런스를 잘 일으켜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침이 점점 적게 나와. 또 이제 이게 나이가 들면은 모든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이게 힘이 없어져. 근육도 힘이 없어. 관략근도 딱 이게 역류가 안 되도록 딱 줘야 되는데 이게 힘이 없어.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와. 근데 이제 산이 결국 거꾸로 올라와가지고 부식을 시키는 게 이게 문제야. 그러면은 이제 염증이 생긴다. 그리고 다 말라. 목구멍 이런 게 전부 다 말라. 그러니까는 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 물을 훨씬 젊어서보다 물을 많이 마셔야 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역류가 있는 사람은 벽에를 약간 더 높이 하고 옆으로 자야 돼. 반드시 자지 마. 옆으로 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역류를 이렇게 이제 적게 하는 그 약이 파일로색이라는 약이 있어요. 약도 쓰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산을 올라오지 않도록 산이 덜 생기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는 물을 많이 먹어서 시쳐내든지 더 좋은 것은 우유는 알칼리성이에요. 중화를 우유를 평소에 많이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쌌다는 것은 그만큼 물이 빠진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러면은 화장실 소변 본 다음에 그만큼 물을 보충해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에 손만 씻을 게 아니라 물로 입을 우가이라는 거 가글을 해야 돼요. 누구든지 여기 그래야 이게 칫솔로 이렇게 하면은 조그마한 눈에 안 보이는 그 깨알 같은 건 안 빠져요. 물로 씻어내야 돼. 물로 그걸 자주.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벌써 이제 이렇게 이제 염증이 심해가지고 그린 색깔이 나왔다. 그러면 그걸 이비인후과나 보통 이제 의사한테 가면은 그걸 손방명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배양을 해서 균이 어떤 균인가를 우리가 측정해서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써야 돼.
그렇지 않고는 이제 거기에 균이 이미 되어 있으면 그게 쉽게 안 없어지니까. 그리고 입에 그렇게 균이 많은 사람이 결국 치매 걸려. 여기서 일로는 아주 쉽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뇌에서 염증을 일으켜서 그게 치매의 가장 주 원인이야. 그러니까 노인된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이게 이제 뭐랄까 또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 많아. 입으로. 그러면 입이 다 말르면은 이 균이 왕창 자라. 나쁜 균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스카치 테이프 이 큰 거 넓적한 걸로 입을 먹어버려요. 자기 전에. 이렇게 하면 코로 숨 쉴 수밖에 없어. 이걸 완전히 막아놓으면. 요새 뭐 이 콧구멍을 이렇게 넓히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거 해서 도움은 되지만 답답하지. 제가 볼 때는 이 테이프로 싹 입을 막는 게 제일 그거 처음에는 답답할지 몰라도 내 친구가 그런 이제 나한테 조언을 하길래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근본적인 것은 우선 이제 그 스트레스를 적게 해서 산을 적게 나오고 물이나 우유를 많이 마시는 거. 잘 때 옆으로 자야 돼. 그리고 벽에를 좀 높이 해서 그리고는 늘 입안을 깨끗하게 하고 자꾸 물로 씻어내야 돼. 물로. 그게 제일 그건 뭐 누구한테나 다 필요한 거야. 구강 세척 청정 그거. 근데 도움이 이 저기 세파코린이 뭐니 저런 입 화학 제품으로 하는 것은 자주 하면 안 좋아요. 좋은 균이 죽어. 이 나쁜 균하고 좋은 균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 몸은 묘하게 그러니까 이제 결백증이라는 것은 결백증 여자들이 특히 많은데 그냥 손 수십 번 씻고 깨끗한 척하고 근데 특히나 요새 눈 레이식 서저리를 해가지고 이 동자를 새로 끼워요. 새로 끼면은 그냥 이런데 먼지 투성이야.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닦는 거야.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그냥 과일이니 뭐니 그렇게 닦고 다니면 막 그거 먼지 같은 게 있으니까 이 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내 주위에 많이 봤는데 결국 균으로 죽더라니까. 나쁜 균으로. 이길 힘이 없어. 우리 몸은 그 나쁜 것, 좋은 것이 다 섞여 있어요. 너무 깨끗한 척하는 게 안 좋은 거야. 적당히. 자, 우리 또 한 번씩 우리 예. 또 물어보세요. 네네. 질문은 있는데 우리 고사한번 물어보시게. 네네. 말씀하세요, 그러니. 아니 부정맥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다른 얘기로 부정맥에 대해서. 예, 부정맥. 이 한 20%의 정상적인 사람은 부정맥이 있어요. 20%. 왜 생기냐?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게 생기면은 혈전이 자주 생겨. 혈전. 막 뛸 때는 이게 막 피가 팍팍 하는데 막 뛰었다가 이게 천천히 쉴 때 이 피가 이게 적당한 속도로 계속 일정하게 돼야 되는데 뛰었다 한다 뛰었다 한다. 그럴 때 이게 특히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제일로 건강이 나쁜 것이 그냥 들어 있든지 의자에 앉았든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제일로 나쁜 거예요. 나는 움직이지 않으면 반드시 혈전이 돼 있어요. 우리 몸은. 그러니까는 이제 혈전이 생기면 그게 뇌로 가면 뇌졸중이 생겨.
또 이게 심장에 혈관에 가서 맥히면 심장병이죠. 또 폐에 가서 한번 숨을 못 쉬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이제 병신 이렇게 그냥 팔다리 못 쓰고 이렇게 돼.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원인을 찾아보려고 이제 심전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일단 이제 조사를 하고 심장 무슨 다른 병이 있어도 이게 부정맥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24시간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이제 이런 것도 보고 그런 거 하는데도 뭐 거의 뭐 못 고치는 건 여전히 못 고쳐. 그러니까 그래도 처음에 이제 한 번은 해볼 만해 해서 혹시나 생각지 않는 무슨 기형적인 이 심장에 무슨 병이 있는가, 뭐 고칠 수 있는 병이 있는가 이런 걸 체크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거, 운동을 해야 돼 운동. 두 번째 역시 그것도 스트레스하고 굉장히 관계있어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참 신경 쓰고 뭐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그냥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고 그렇다고. 이 스트레스를 조정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베이비 아스피린이라는 아스피린이 보통 320mg인데 80mg짜리 어른애들이 먹는 아스피린이 있어요. 이 아스피린이 인류 역사상 사람이 만든 가장 좋은 약이야. 가장 싸고. 이 아스피린이 이제 염증을 또 암까지도 이렇게 예방하는 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혈전을 피를 약간 녹여. 수술 없는 사람은 아스피린 못 먹게 하지. 피가 줄줄 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베이비 아스피린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병이 이게 항상 위험하니까 혈관병은 그 오메가 3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선을 위주로 한 식사를 해야 돼. 이 콜레스테롤, 삼겹살 먹으면 그건 아주 지옥길로 가는 거야.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그런 걸로 해서 대부분은 뭐 그저 자기 수명대로 다 사는데 그렇게 이제 재수가 없는 사람은 그냥 갑자기 그냥 쓰러져서 심장병을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중풍 해가지고 아예 죽어버리면 좋은데 이렇게 팔다리 마비돼가지고 남신세지고 이런 것은 되게 예외적인 거지만은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내가 얘기했던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음식도 자기 멋대로 맛있는 음식은 다 독약이야. 그러니까 벌써 이제 한 60 이상 되는 분들은 이미 재밌는 인생은 끝난 걸로 생각합니다. 죽을 준비를 생각해요. 죽을 준비. 그러니까 맛있고 뭐 재밌고 이런 것은 건강하고 정반대되는. 그게 이제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예요. 이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디 누가 지금? 저도 네네.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목되는 건데요. 제가 보는 증상 중에 하나가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건데요. 뭐 힘든 운동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격렬한 상황에 있을 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무 상황이 아닌데도 갑자기 이렇게 막 뛰는데 잠시 뛰다가 멈추긴 하죠. 그렇죠. 네, 그게 한 생긴 지 한 몇 년 됐거든요. 그래, 그게 이제 혁신증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그게 다 그 예민해서 그래. 예민하고 이제 쓸데없는 근심 걱정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플러스되는 증상 하나가 가슴이 자꾸 이렇게 답답한 증상이 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또 상식으로 알아야 될 게 심장은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심장에 제일 큰 혈관은 앞에 있어요. 근데 또 심장 두 번째는 밑에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저 뒤에 있고. 근데 앞에 것이 막히면은 왼쪽 가슴이 아프면서 왼쪽 팔로 이 감각이 이상해져요. 그게 이제 제일 흔한 거고. 뒤쪽 혈관이 막히면 등이 아파요. 등이. 이 등이 아프면은 무슨 뭐 척추에 디스크가 생겼나 해서 의사들도 혼동해. 또 밑에 것이 막히면 배가 아파요. 이게 배가 아파도 그 심장병인데 그걸 의사들이 무식해가지고 무슨 소화제를 주셔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느 혈관이 막혔냐에 따라서 증세가 확 달라요. 항상 갑자기 뭐 벌어지는 건 대부분 혈관병이 많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 이 가슴이 아프면은 되게 그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그 위하고 식도에 관략근이 확 쫄아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요새 이제 일본에서 골프 치다가 갑자기 죽는 젊은 사람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걸 조사해서 연구한 걸 보면은 그 일본 되게 40대 애들이 담배를 다 배. 담배. 이 담배는 그 유전자 변형도 일으키지만은 혈관을 쪼인다고. 담배 피면. 그 다음에 그 돈 내기를 해. 돈 내기. 이 돈 내기를 할 때 엄청난 그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혈관에 그 이제 이 혈관 옆으로 신경이 있어요. 신경. 이게 다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가닥을 치는데 이게 이제 신경을 꽉 쓰면은 그냥 그 신경이 경련을 일으켜요.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 혈관이 꽉 그냥 막혀버려요. 그 죽어서 그 사람들 부검을 해보면 아무 병면이 없어. 혈관도 좋고 다 좋아. 그걸 스페즘이라고 영어로 스페즘. 놀래가지고 그냥 꽉 조여버린 거야. 근데 일단 죽으면 이게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서 부검하면 병이 하나도 없어. 그만큼 우리 몸은 엄청나게 민감하고 민감. 이 신경을 너무 곤두쓰면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그냥 고치기 힘든 병에 또 이런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인이 이렇게 이제 어려서부터 교육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좋은 학교 가라 뭐 1등을 하라 절대 이런 소리 안 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해라. 대신에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일을 할 수 있으면 너는 인생을 잘 사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어느 집이나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제 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하버드를 또 들어가니까 내 주위 친구들이 저들 왜 걔를 하버드 보냈냐 이거요. 그 돈만 없애고 돈만 벌지. 그리고 옆에 우리 동네에 있던 좋은 데서 장학금 다 준다는데 왜 그걸 안 받고 돈 내가지고 하버드까지 가냐 이거야. 미국 사람들 이해를 못해. 왜 하버드를 가야 되는지. 그런데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이 서울에 오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제 국민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 친구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 시골에서 만났던 그 국민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이 친구들은 다 건강하기도 하지만은
이 정이 많아요. 정이. 그래가지고 그냥 만나면 다 옛날 소리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옛날 선생님들 흉이나고 똑같은 소리 하는데도 만나면 즐겁고 기뻐요. 그런데 서울에서 만난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은 그냥 마지못해서 만나. 근데 만나보면 성한 사람이 없어. 다 아프고. 그런데다가 또 우리가 103명이었는데 56명이 경기고등학교를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중에 20명은 보결로 들어왔어. 서울대가 보결로. 다 뭐 학장 아들, 교수 아들 자고 어찌고. 그런데 하여튼 정이 없어. 근데 자기네끼리도 안 만나요. 자기네끼리. 근데 미국서도 보면은 그 경기 나오고 서울대학 나온 애들이 제일로 대인관계가 나빠. 미국 안에서. 그게 교육을 네가 1등 공부 잘해 뭐 좋은 학교 맨날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 외롭게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들은 또 애들 가르칠 때 절대 남한테 피해만 주지 마라. 이걸 강조해. 일본 사람. 1등을 하는 소리 안 하는데 일본 사람. 그냥 뭘 하든지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마라. 근데 한국 사람은 1등을 하고 좋은 학교 가라. 1등 하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자기 친구고 뭐고 다 이게 이제 적대 관계에 있는 거야. 남을 눌려야 되니까. 그런 것이 다 만병의 원인이야. 스트레스. 마음을 편치 못하게 살으니까. 평소에 생각을 고쳐야 돼. 예. 이 시간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다른 분 없으시면은 그러면 마치도록. 자, 오늘 다음은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하루 또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고 사실 뭐 묻고 싶은 얘기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묻는 분 계실 텐데 하여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거의 좀 한 시간 반 가까이 지금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귀한 우리 박사님 통해서 아버지 안에 귀한 진리를 지식을 함께 나누어서 우리 안에 참다운 자유함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굳센 믿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삶 세상이 무엇이 아니라 주님만을 믿는 교회 중심의 귀한 삶을 살아드리도록 도우시고 귀한 시간 함께 또 수고한 우리 귀한 박사님 또 우리 폴킴 장로님 귀한 가정 자녀손들까지도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우리 한국 민족을 새롭게 한 일에 주여 사용하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 또 우리 한번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도 더욱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함을 하나님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포토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사진 찍고 싶은 분 같이 박사님하고 찍으세요. 그건 제죠. 예, 화분 해고 그러면 그 시간 가져야 여기 화분 앞으로 해서 그럼 예 여기 앉으시면 돼요. 가운데 앉으시고 예예.
2년까지만 잘 들으면 한 5년, 10년 가요. 그때까지 잘 들으면 그 뉴케어 있잖아요. 그걸 하루에 8개 어제 약 그걸 많이 제가 그 세브란스에서 요즘 뭐 그 중성제와 그런 치료들 할 필요 근신병이에요. 근데 중성자가 방사선 수치료, 치료하고 중성자 치료를 하면 더 빨리 퍼져요. 절대 그거 하면 월세나 그것만 잘 합니다. 1년에 한 달까지 몸무게 체력을 잘 되시면 자, 우선 서시죠. 서시고 자기가 찍고 싶은 분은 자기 카메라를 이분한테 주세요. 각자 찍을 카메라를 이분한테 드리세요. 대신 찍어드리면 빠르죠. 자, 그리고 아니 그 우선 같이 한번 찍으시던가요, 다. 같이 좀 예, 같이 한번 찍으시죠. 예. 저 찍어주시죠. 예. 한집사는 그 정답 상담 받아야 돼. 마시고. 찍겠습니다. 하나, 둘. 창세기 한번 하겠습니다. 창세기. 자, 제가 15초짜리를 찍을 텐데요. 우리는 그러면 최고다 이러세요. 우리는 최고다. 한 번 더. 우리는 최고다. 자, 이제 각자 찍으세요. 예. 카메라 드리세요, 이분은. 뭐 필요하신 그럼 가정 이제 예, 각자 카메라를 주시면 찍어가지고 각자 가져가면 이분이 대신 찍어드릴 테니까. 예. 예. 예, 우선 꼬리 찍으시고 또 해도 되고. 예. 편하게 막 찍으세요. 예. 예. 카메라 드렸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예. 찍겠습니다. 하나,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한 번만 더요. 자,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네, 고맙습니다. 자, 카메라 또 이분 드리세요. 이분 드리세요. 예. 드릴게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한 번만 더요. 하나, 둘. 자,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네. 아유, 잘 나오네. 또 드리세요. 그렇게 쓰시면 옆에 계세요. 사진 찍어주시면 사진 잘 나온다. 예. 예. 자, 또 드리세요. 예. 예. 옆에 계세요. 예, 옆에. 자, 찍을게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자, 한번 더요. 하나, 둘. 네. 자, 또 카메라 드리세요. 다 됐어요? 거기 안 찍으세요? 아, 찍으세요. 괜찮아. 빨리 찍으세요. 빨리. 아, 예. 오세요. 언제 찍으시겠어요? 아이,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예. 예. 이제 장이 막히면 혹시 수술을 해서 열을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말기 호르몬이 간에 이제 묻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항암 치료를 잘 견디기만. 근데 약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약을 이제 되게 두 가지, 세 가지 이제 안 들으면 하고 이제 먹는 게 제일 문제인데 이 먹기가 힘들고 하니까 마시는 걸로 뉴코 그냥 물 마시듯이 하루에 8시간 계속 마시고 체력을 유지해서 그래야 하냐고 그것만 신경 쓰고 자, 사진 찍으세요. 빨리요. 다음 분 사진 찍게. 옆에 가까운 데서 내가 뭐 그런 데서는 아니 지금 이미 간에 퍼져 있으니까 그걸 한다고 이제 정신치료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장암은 일단 그 통로가 막히니까 그걸 열어주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통로가 안으로 막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깥으로 자라는 사람이 그 바깥으로 암이 자라면은 뭐 그때 수술할 필요는 없지. 약으로 오면 그게 쫄아들기도 하고. 대부분은 이제 안으로 자라니까 일단 수술을 하지. 다른 데 해줬어. 근데 수술을 지금 할 수가 없다 하면은 그래도 이 통로가 아직도 내키지는 않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계속 항암 치료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약만 이제 들으면 되는데 그 약이 뭐한 2~3% 듣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그 누가 듣냐 하는 거 아무도 몰라. 해보면서 자꾸 약을 바꾼다고. 그 직장암에 쓰는 약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맥주나 잘 알려진 약들이니까 그걸 쓰면서 이제 경과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직장암, 장암 중에서도 그 항문에 가까이 있는 암일수록 되게 나쁜 암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암도 좀 나쁜 암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빨리 퍼졌지 그 간에. 그런데도 뭐 얘기했지만은 뭐 퍼진 거나 안 퍼진 거나 치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퍼졌다고 해서 뭐 실망하고 약만 들으면 돼요. 근데 약이 듣냐 안 듣냐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써봐야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수는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안 들으면 바꾸면 되니까. 근데 체력이 유지돼야 괜찮아요. 체력이 좋아서 드시고 그래요. 잘 되었어요. 다시 사진 찍으시기. 지금 물어봐요. 따님 뭐 보세요. 사진 찍. 알겠습니다. 하나, 둘. 한번 더 찍을게요. 아이고 긴 시간 많으셔서 오늘 감사드려요. 우선 제가 인재 사업 되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제가 저기 이시영 박사 만나드릴까요? 예. 예. 자, 저는